중국 여행객 윤태옥입니다. 이 앞에 동영상에 이어서 상해 와이탄에서 벌어졌던 다나카 기이치 저격 사건의 세 사람 이야기 중에 오늘은 오성윤과 이종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간단히 제목을 달았는데 차라리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오성윤이라는 사람의 일생입니다. 이 1922년 3월 와이탄 부두에 여객 부두에 내리는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했던 오성윤. 저격했을 때 다나카를 정확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다나카는 급히 피신했고 오성윤은 거기서 체포됐습니다. 거기서 체포된 건 아니고 이 차량을 탈취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연락에 도주했는데 결국은 영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프랑스 조계에 살고 있는 오성윤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조계에 살고 있으니까 프랑스 경찰로 넘겼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보니까 조선인이네. 그러나 프랑스 경찰이 볼 때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죠. 일본 국적의 일본인으로 국제법상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영사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일본이 잡은 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합동으로 체포해서 일본에 넘겨준 겁니다. 고약하죠. 일본 영사관에 있었는데 일본 영사관 3층이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감옥입니다. 보호 유치장이라고 요새 말로 하면 유치장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잡혀온, 그러니까 일본 영사관의 경찰은 상해에 있는 일본인들을 이렇게 관할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범죄 혐의가 있고 이러면 영사관의 경찰이 체포를 해서 이제 가두고 신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딘가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때 거기에 있는 일본인들이 이 오성윤을 조선인을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말하자면 다나카 기이치를 살해하려고 이렇게 기도했던 조선인 오성윤을 크게 동정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인 가운데 조선인을 도운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반전주의자도 있고 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또는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참 식민지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동정해서 도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영사관에 잡혀 있었던 일본인 범죄 혐의자들이 오성윤을 도와서 탈옥했습니다. 탈옥. 굉장하죠? 그래서 오성윤은 여기서 탈옥을 해서 상해에 있는 미국인 집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숨어 있다가 홍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홍콩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까지 간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독일에 가서 또 독일의 어떤 처자하고 연애를 했답니다. 동양에서 온 어떤 이 남자인데 아마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몇 개월 살았습니다. 그 여자 집에서. 연애한 게 아니라 대들사이 될 뻔했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있는 소련 영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때 당시에는 모스크바는 이 코민테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 소련 공산당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대한 어떤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대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녀를 두고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노동자 대학을 다녔고 거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다시 1926년에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이 정말 영화 같지 않은 거예요? 영화의 어떤 이 오성윤은 누가 영화로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오성윤은 김산과 인연이 대단히 깊습니다. 김산과 인연이 대단히 깊어서
이게 이제 당시 이 신문, 어느 신문인지 제가 출처는 확인 거기까지 못했습니다만, 신문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상해에서, 변중대장, 그러니까 전중이 이제 단학가입니다. 단학가. 밭전자에 중자를 단학가 대장을 저격한 김익상과 오성윤입니다. 이 사진을 좌우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진이 굉장히 낡아서 그러나 뭐 이 사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오성윤과 김산의 인연을 잠시 얘기를 하면 1921년 상하이에서 만났습니다. 이때 김산의 나이가 16, 오성윤의 나이가 30입니다. 이때 만나서 말하자면 멘토 내지는 뭐 형동생 이런 정도의 관계로 오랫동안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앞에 얘기했다시피 단학가 저격 사건으로 1922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은 피신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1926년에 광저우로 갔습니다. 이때는 김산도 이제 다 갔습니다. 그쪽으로 간 이유는 나중에 김산 이야기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광저우에서 이제 그 조선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활동, 혁명 활동 또는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활동, 중국의 혁명에 참여하는 활동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때 공개적인 말하자면 리더는 김산이었었고 그 뒤에서 그 비밀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오성윤입니다. 멘토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1927년 12월에 일어난 광저우 기의에 다들 참여했습니다. 조선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광저우 기의 또는 광저우 폭동이라고 하는 것도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김산과 사실은 이 진압당하는 정신없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과정에 김산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다가 1928년 10월에 상하이 와이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때 김산도 거의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졌고 뭐 겨우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당연히 이제 뭐 오성윤은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하이 와이탄에서 만난 겁니다. 우연히 찾지 않고 길에서 만난 겁니다. 이때 만났던 이야기를 김산은 자기 회고록 니메일즈에게 했던 자기 회고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눈물 납니다. 어느 날 나는 황푸강을 쳐다보면서 황푸탄을 따라 무작정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환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익히 알고 있는 그가 뼈만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놀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어. 우리는 마치 한 몸이기나 한 듯이 얼마 동안은 못 박힌 듯 꼼짝도 않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때 처음으로 나는 오성윤이 겉으로 드러내고 우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단학가 기지를 저격했던 곳도 와이탄이고 나중에 김산과 오성윤이 제외한 곳도 와이탄입니다. 여러분 와이탄을 가시면 어떤 표시가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아닌데 꼭 한번 이런 일들, 이런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니까 회상해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김산의 아리랑 1986년에 나왔던 옛날에 활자로 인쇄했던 책의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챕터 8이네요. 테러리스트의 걸물, 김약산, 김원봉이죠. 김약산과 오성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성윤은 이제 그 다음 스토리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성윤은 김산이 회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을 하겠다. 그게 나의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 만주에 있는 이 중국인 중국공산당의 무장투쟁 그룹들이
조선인을 포함해서 북방의 소수민족들, 뭐 몽골인이라든지 만주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대부분은 이제 조선인들입니다. 그래서 동북항일 연군, 연합한 군대라는 뜻이죠. 동북항일 연군이 1930년대 10년간 치열하게 일본군 그리고 만주국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때 오성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동북항일연군. 그래서 1936년에서 37년에 1호군, 2군 정치부 주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그런 조직이 없지만 정치부 주임은 대단히 중요하고 높은 자리입니다. 정치부 주임은 말하자면 사단의 정치부 주임이면 사단장과 맞먹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더 강력한 의사결정의 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뭐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때 그 2군 산하의 육사 사장이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자료에는 그렇게 묘사된 것들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상관이었다. 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속 상관하고는 뭐 약간 개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급 부대의 중요한 책임자였기 때문에 김일성이 상관이었다라고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은 1930년대 10년간 굉장한 희생을 치르면서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특히 35년 이후에 일본군이 아주 대대적으로 잔인하게 아주 철저하게 토벌해 나갔습니다. 결국은 1940년 가을 겨울에 동북항일연군은 동북 만주지방에서의 무장투쟁을 포기하고 소련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게 중국 공산당 중앙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희생을 감내하고 투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일단 소련으로 피신했다가 상황을 봐서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죠. 그래서 1940년 이후에 1941년부터 45년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무장투쟁은 허영식 한 사람을 빼고는 이 얘기도 나중에 따로 하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이때 이제 이쪽에 남아야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이나 무장투쟁 세력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수없이 체포당하고 뭐 희생당하고 그랬는데 1941년에 체포됐습니다. 오성은. 일본군에 체포가 되면 과정은 뻔합니다. 굉장한 고문을 받으면서 불어라 이겁니다. 불지 않으면 죽지 않을 만큼 고문하는데 이때 살아남으면 고문 강자라고 합니다. 불지 않고 고문을 버텨서 재판으로 넘어가면 재판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문을 당하지 심하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대신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병으로 죽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 41년 체포돼서 결국은 변절이라는 어떤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고문에 버틴다는 거는요, 사실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독립운동사의 회고록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41년 일본에 체포돼서 전향한 거죠. 이제 이러이러한 반성문 같은 거 쓰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적당히 어느 선까지는 모르지만 불고 이렇게 된 거죠. 해방 후에 팔로군에 체포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체포 이후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습니까? 차량을 탈취해서 그러니까 다나카 기이치를 저격한 다음에 남의 차량을 탈취해서 도망가고 체포되고 탈옥하고 홍콩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독일에서 연애하다가 모스크바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김산과 광주에 가서 광주 폭동에 참여하고 죽은 줄 알았었는데 다시 상해 와이탄에서 김산과 만나고 다시 만주로 가서 무장투쟁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변절을 강요당하고 변절당하고 마는. 그래서 나중에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팔로군에 체포가 되는 굉장히 참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죠.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오송윤입니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종암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 이종암에 대해서는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96년 대구 출생이고 의열단의 창단 멤버입니다. 폭탄을 제조하는 일도 많이 했었고 군자금과 관련된 일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폭탄을 운반하고 이런 일도 했었고, 결국은 이제 일본에 체포돼서 13년형을 받았는데 복역 중에 병이 나서 병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가출옥 상태에서 병사를 했습니다. 사진에 볼 수 있죠. 법정에선 이종암은 촬영까지 깊이 늠름한 태도로 미소를 보내요. 의열단 사건 공판 제1일 속보. 이쪽 사진 옆에 그 사진 설명도 보면 의열단 사건의 주범 이종암 이렇게 돼 있죠. 양건호입니다.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의열단이 이제 부단장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직접 모의하고 준비하고 거사를 실행했고, 물론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런 그 의사결정은 이제 의열단에서 김원봉이 했겠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어쨌든 그 일본 경찰에게 진술하는 것으로는 내가 주범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관계로 파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나카 기이치 저격 사건이 일었었던 와이탄, 그 와이탄에 빛나는 별들 세 사람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할 얘기는 더 있지만 요거는 요 다음 이야기로 건너가서 또 다른 독립운동가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7분이나 됐군요. 10분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주절주절 돼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